안녕하십니까. 일개미 탈출팁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용을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올렸던 영상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에는 지난번에는 시간 때문에 말씀을 못 드렸던 그런 부분들하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의견들을 추가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덕영 대표는 왜 삼상 승인을 추진한다고 말했는가? 유나이티드 제약에서 발표하기를 임상 3상을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기울이고 투자를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해외 치료 사례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었고 기본적인 계량 신약은 신약 대비해서 제출 자료가 적고 독성 시험 자료, 일반 양리 시험과 임상 시험 자료도 일부 면제 가능하기 때문에 회사에서 판단하기를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대웅제약 홈페이지에서 제공된 자료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량 신약에 대한 규정은 위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은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 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 비율이 다른 전문 의약품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가 부분이 현재 유나이티드 제약하고 매칭이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계량 신약에 대한 부분인데요. 계량 신약의 허가상의 차이점. 자, 신약과 계량 신약, 제네릭이 있는데요. 계량 신약은 품질 시험 자료, 그리고 효능 시험 일부, 임상 시험 일부 이런 것들을 허가 시에 제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기존 신약에 비해서는 모든 전임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일부는 면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계량 신약이란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이 유나이티드 제약의 장점으로 판단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임상 3상이 목표라고 밝힌 만큼 임상 3상 혹은 2상, 3상 동시 진행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글로벌 임상이 끝난 약품의 계량 신약이기 때문에 일상 생략은 충분히 가능하고요. 법령에 의하면 셀트리온처럼 임상은 중첩되게 2상, 3상 동시 진행도 가능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아무래도 임상 3상 혹은 2상, 3상 동시 진행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식약처의 우선 신속 심사 대상 기준에 부합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결론은 식약처가 내리겠지만 기준상으로는 해당된다라고 판단됩니다. 자료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문서를 보시면은 계량 신약 인정 및 우선 신속 심사 제도 운영 지침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내용을 전부 다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 신속 심사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심사 기준은 국내 개발 신약 및 계량 신약입니다. 아시는 것과 같이 이번 UI030 이 치료제는 계량 신약으로 유나이티드에서 발표를 했고 여기에 해당된다고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속 심사 기준으로 보면 내성 발현 등으로 현존하는 치료법으로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적용 대상이 드물고 대체 의약품이 없어 긴급 도입이 요구되는 희귀의약품 등 제가 생각할 때는 우선 신속 심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셀트리온도 1상 결과 발표 후에 2상, 3상 동시 진행 계획 및 긴급 사용 승인 신청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것도 기사 잠깐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은 현재 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 1상을 동시에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결과 및 동물 임상 결과를 바탕으로 대규모 글로벌 임상 2상, 3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항체 치료제의 국내 수요가 발생하면 바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이달부터 미리 대량 상업 생산에 돌입한다며 향후 진행하는 임상시험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오면 올 연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해 최대한 빨리 치료제를 공급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부분은 우리 유나이티드 제약에서 10만 명분에 해당하는 원료를 미리 준비하고 임상이 떨어지면 임상에 즉시 착수한다 라는 이러한 내용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셀트리온과 같이 유나이티드에서도 임상 결과가 좋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미리 원료도 확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영국 니콜라우 박사의 부데소니드 평가 관련 진행 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 최초 천식 환자와 만성 폐질환 환자들이 코로나와 같은 호흡기 질병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을 했으나 오히려 중증 환자가 상대적으로 적었기 때문에 이들이 정기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이 코로나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가설에서 임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임상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이건 크롬에서 자동 번역이 된 내용입니다. 니콜라 박사는 코로나19가 폐에 영향을 미치고 이 환자들은 폐에 문제가 있어 바이러스로 인한 심각한 질병의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환자가 더 적은 것은 역설적으로 보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니콜라우 박사는 낮은 숫자에 대한 한 가지 설명은 이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하는 일이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었고 만성 폐 문제의 흡입기를 일상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추측에 따르면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흡입기를 일찍 시작할수록 중증에 걸릴 위험이 적습니다. 연구원들은 연구에 총 478명의 참가자를 모집할 계획입니다. 일부 환자에게는 흡입기가 포함된 코르티코스테로이드, 부데소니드가 투여되고 다른 환자에게는 위약 흡입기가 처방됩니다. 자, 이제 하단 부분에 보겠습니다. 니콜라우 박사는 임상시험에서 결정적인 결과를 얻고 흡입기의 효능이 입증되기 전까지는 9월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래서 곧 이 영국 옥스퍼드에서 진행되는 이 임상시험의 결과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상시험에 대한 데이터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내용은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EU 임상시험 등록란입니다. EU 전체적으로 임상시험을 하고 있는 등록된 내용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방금 말씀드린 옥스퍼드의 이 임상시험은 하기와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흡입 코르티코스테로이드로 코로나19 감염 치료, 이 부분이 제목입니다. 자, 이제 약물을 보시면은 부데소니드라고 표현되어 있죠. 흡입 분말로 부데소니드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보시면은 시험 종료 상태는 영문으로 보시면 ongoing, 진행 중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 기사는 다 살펴봤고요. 이제 제가 생각하는 결론입니다. 첫 번째로 임상 3상 승인은 식약처가 발표해야겠지만 셀트리온의 경우에서 보듯이 계량 신약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임상 3상 진행이 전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셀트리온처럼 임상 2상, 3상을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해외 임상이 막바지에 있기 때문에 9, 10월경 발표될 해외 임상 결과를 보면 더욱 주가의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니콜라우 박사는 부데소니드가 도움이 될지 여부가 아니고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가 문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한 제 의견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본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